자, 1번 분들 어서 오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 일상에서 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일상에서 보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들어올 시점에 무언가를 두고 계속 고민하는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내 진로나 또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고민하는 시점,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직을 할지 말지, 모든 주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사람이 들어온다. 근데 이 시기는 딱히 큰 이벤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이벤트는 없는 상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연이 이미 이어져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뭐지? 호기심이 들 정도의 그런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은 되게 본능적으로 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딱 이 사람을 보면 호감이 가고 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뭔가 다가오는 방식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좀 지켜보는 타입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연애가 아니고서라도 자기 일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정신없어 보인다. 저 사람 바빠 보인다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의 뭐 일터라든지 어떤 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약간 좀 바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뭐 막내 느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한다면 장남 장녀의 느낌이고, 또 일터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팀장급은 맡고 있는, 뭔가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물렁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져주고 착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딱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왠지 쉽지 않은 사람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뭔가 본성이 약간 뭐랄까, 약간 싸움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다정하고 친숙하지만 일터에 갔을 때 완전히 딱 이렇게 뭔가 무기를 장착하고 나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서로 관계성이 굉장히 끌리고, 서로 뭔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고, 저 사람 궁금하고 막 집착까지 번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끌린다 이렇게 나오지만,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보면 자꾸 주춤한다.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계속 재고 따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사람하고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는다. 여러분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달라질 거니까.
상대방이 확실히 여러분들보다 영상인가 봐요. 굉장히 귀엽게 보고 도와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나 저 사람 좀 지켜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한테 가는 게 맞을까라고 계속 재고 따지는 그 이유로 보이는 게 상대방이 딱 느끼기에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한테 마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좀 공적인 또는 집단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다들 잘해주듯이. 근데 나한테만 좀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기에 저 사람의 마음이 날 향한 게 확실히 맞나?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확실히 딱 여러분들한테 올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만 관심 있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잘해줄지언정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은 확고해 보이고 여러분들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카드에서는 이런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용기 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계에서 주춤하는 게 내 과거의 경험일 때문일 수가 있어요. 내 과거 경험에 이런 타입은 분명히 잘 안 될 거야 라든지 이게 뭔가 내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과 촉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서 얘기하기로는 모든 사랑은 그런 실망하는 지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내가 어느 정도 버리고 가야 될 게 있고 실망할 거리가 있다.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막 나한테 완벽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랑이 그런 거라면 그냥 한번 용기 내봐. 만나보지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연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슬픔이나 실망감 정도는 이제 과거에 묻어두고 가야 된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근데 진심인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진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가 본다는 마음으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가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2번 분들 어서오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올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언제쯤 들어오냐? 이게 시기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들어오느냐를 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갈 곳을 잃었을 때, 또는 많은 생각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때, 힘들 때, 에너지가 고갈돼서 내가 충전을 해야 될 때 이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다시라고 한 거는 모든 이제 카드를 펼쳐봤을 때 두 분이 이미 과거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구패로 보인다. 구패도 그냥 구패가 아니라 나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서로 상처를 줬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이 사람도 회복된 상태에서 다가온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면 이게 날선 말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이 다시 싸울 일이 남아있다. 서로 상처 줄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지금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서로한테 뭔가 집착할 정도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지만, 나가는 말, 또는 행동하는 것들이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본인들도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말이 곱게 안 나가.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괜히 서로를 좀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그런 일부러 그런 행동들도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계속 카드들이 보이죠. 자. 그런데 서로를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관심이 없는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반대인 거예요. 서로 궁금해요. 근데 그것을 대화로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오가는 대화들은 서로를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날선 말들인데,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진짜 제가 아직도 나한테 정리됐나?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건 뭐지? 막 염탐하고 막 그런 막 물 밑에서 막 그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기 모습을 내보이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너는 또 떠날 거야. 약간 이런 불신 같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복분들은 너무나 구패가 확실하다. 저 처음에 이거 딱 뽑았을 때 너무 카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로 상처 입히고 피하고 막 궁금해하고 염탐하고 이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스토킹이야? 이럴 정도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가를 봤을 때 호기심이 나오고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누군가 쫓아가는 그런 건 아니구나 해서 굉장히 차라리 다행이다. 차라리 구패가 낫죠. 아직 우리가 풀 게 남았지만, 서로 애증이 남았지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대화하고 싶고 궁금하고 다가가고 싶고 이런 게 남아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번 분들은 구패로 많이 보인다. 이게 보이고, 상대방은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게, 딱 이렇게 자신의 행동과 말이 본인이 계획해서 또는 심사숙고해서 내뱉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나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랄까, 그 가슴 아주 깊숙이에 있는 진짜 말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왜 얘가 헤어질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나를 차는 상황에서 왜 이런 나를 헷갈리게 하는 말을 했을까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과 또는 이 사람의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는 걸 염두에 해두고 나간 행동들이 뒤섞여 있어서 너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즉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죠? 카드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관계성 가능성을 보면은 또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회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재회 더 이상 마음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관계에 당연히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그 감정이 어머, 여러분. 딱 연인 카드가 나왔네요. 상대방의 진심은 아직도 너를 좋아하고 있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 카드는 마냥 좋아할 카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선택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 연인 카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맞아. 이 엑기스, 이 에센스는 사랑이긴 해요.
너를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어. 이런 마음이라서 일단 이 사람이 나가는 말이 아무리 헷갈리고 또는 가끔은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할지언정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 좋아한다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앞으로 그럼 이상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다가올 사람을 생각하고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 좀 확실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또 자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과 타협이 필요한 관계로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일상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분이 재회를 해야 된다면 재회를 하고 싶다면 서로 희생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이게 꼭 재회를 위한 조언 그래 재회를 위한 조언과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 한번 뽑아볼게요. 재회를 위한 지점은 이거예요. 재회를 하기로 했다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하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이기심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남자한테 보여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런 커플로 보여주고 싶어 이런 것도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뭔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목표는 함께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를 안고 가야 될 거, 이런 게 다 뭔가, 그냥 묻어둬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냥 목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안 맞는 지점이 있고 힘든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어떤 지점은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서진 채로 그냥 굴러가는 거야. 이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채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 받아들이라는 그런 조언으로 보이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 자, 우리 여러분들만을 위한 조언 하나만 더 뽑아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걱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 내가 만들어 놓은 한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뭐랄까 뭐 이상이죠. 이상적인 세계. 이런 게 사실 허상일 수가 있다. 내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실체가 아닐 수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좀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한테 딱 정해진 이상적인 어떤 결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내버려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내 만족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첫 번째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용기 있게 내가 계속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집착과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가장 원하는 게 뭐지? 예를 들면 현재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내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바라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그런 걸 과감히 버리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현재 나는 지금 정말로 사랑받고
뭔가 내 욕심, 내가 내 애인한테 바라는 거, 이런 게 분명히 있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받고 싶은지 확실히 알아. 근데 상대방이 이걸 나한테 줄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어 하면은 그냥 과감히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관계,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히 좀 정하는 게 가장 1순위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3번 분들 어서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사람이 누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오냐라고 보면은 우리 3번 분들이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목표하고 있을 때 또는 뭐 열심히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두고 이직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또는 뭐 승진 아니면 개인적인 뭐 자격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정진할 때, 준비하는 단계 이때 그 상대방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에 몰입하는 그런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뭔가 내가 연애를 이제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냥 실제로 내가 뭔가 다른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다른 상대방들을 끌어들일 에너지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굉장히 확고하게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이런 마음을 분명히 내보이면서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좀 속도감 있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사람이 싫지 않은가 봐요. 뭔가 저 사람 궁금해, 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방 호감을 느낄 수 있겠다. 특히 상대방한테서 더 강한 호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은 아까 이 완드의 기사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지만 이 불이라는 성질이 좀 빨리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렬하지만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을 좀 봐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봐야 되겠다. 약간 걱정이 됐는데 이 사람 성격을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고 이 호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인지했을 때 다가오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런 제스처는 좀 믿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를 보면 이게 풍채가 좋아요. 남자분이라면 좀 풍채가 좋고 이게 뭔가 자기 키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풍채 있죠. 슬렌더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젊은 사람인데 약간 능력 있는 그런 느낌, 막 능력치를 이제 막 키워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년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그 사이 딱 봤을 때 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다. 딱 좀 신임이 가는, 믿음이 가는 그런 인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성격적으로는 되게 뭐랄까 순수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다가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왠지 저 사람한테 벽이 느껴져. 다가가기 힘들어. 막 친근하게 막 이렇게 친구처럼 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은 되게 소년 같다, 소녀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은 내가 진심이 아니면 겉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일 때, 내 스스로 내 감정에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되게 이상적이에요. 왜냐 한번 딱 찔러보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 감정을 인지하고 나서 확실히 다가갈 때는 확실히 다가가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두 사람의 분명 여러분들도 호감을 느끼는 걸로 보이는데 두 사람의 관계 발전 그 가능성을 보면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서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호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욕심이 나고 잘 되고 싶으면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서로 너무나 뭐랄까요, 진지해서 잘 되고 싶어서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관계는 사실 서로 잘 맞고 진지하고 마음도 진심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진지해지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무거워지지 않게. 자,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올지 앞으로 어떻게 해올지와 여러분들 위한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한다고 나와요. 진짜 좋아한다.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싶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처음 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 사람은 나한테 여자야, 남자야.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상대방 너무 괜찮은데? 오케이. 근데 이 사람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혼자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혼자 실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기대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대로 안 가죠. 사실 현실은 그대로 안 가는데 그걸 가지고 좀 실망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 사람은 좀 사실 여러분들보다 연애 경험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볼 때 조금 그냥 귀엽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딱 인상이 이 사람은 나보다 실제로 연상일 가능성이 있고 내 또래지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를 리드해 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이 사람이. 근데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리드해야 되는 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막 행동을 옮기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런 미숙함, 어리숙함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은 진짜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다가오는 건 맞거든요. 다만 혼자 좀 삽질을 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사실 머리를 크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대체 무슨 생각이지? 막 머리를 안 굴려도 돼요. 그냥 깔끔하게 상황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은 자기 입장만 확실히 내보이면 돼요. 예를 들면 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헷갈려라고 한다면 그냥 헷갈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뭐랄까 여유를 가지고 나한테 솔직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지켜보는 입장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말했을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좋아. 이게 참 재미있는데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좀 삽질을 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삽질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균형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막 휙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적당히 거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할까? 우리 여행 갈까? 막 이런다든지 이 사람의 장단에 똑같이 휩쓸리지 말고 상대방 휙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잠깐 거리를 두고 상대방이 뭔가 침체돼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그냥 선톡을 한다던가 더 다가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적당한 어떤 거리감을 설정해 두고 여러분들은 딱 그 거리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상대방이 약간 혼자 멀어지면은 여러분들 다시 다가가고 핵심은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 관계를 이끌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은 진심이지만 약간 다가가는 방식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 채로 그 행동만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 뭐지 나 가지고 놀아? 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조금 뭐랄까 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막 엄청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좀 안정적으로 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냥 계속 거리감을 그냥 딱 맞추고 이게 균형감을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과 빠르게 연인이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관계로만 이끈다던가 이런 욕심만 좀 버려두면은 힘을 좀 빼면은 이 사람하고는 분명히 잘 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4번 분들 어서오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올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들어올 사람. 자, 어떤 상황에서 들어오냐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같은 집단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나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게 꼭 현재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도 분명히 나를 좋게 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다던가 꼭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사이에 낀 지인이 있을 수가 있다. 또는 직접적으로 알더라도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현재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완전히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고? 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확 커질 거예요. 그 정도로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살 정도로의 매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상대방은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상급자, 연상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엄청 나이가 차이 난다기보다는 또래이지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고 상대방이 풍기는 이미지를 봤을 때 어른 남자, 어른 여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뭔가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을 풍기냐면 이 사람 좀 능숙하다라고 느낌이 올 건데 이게 어떤 류의 능숙함이냐 왜 그 과거에 장기 연애한 사람 또는 한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한 사람들의 그런 특유의 바이브가 있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를 잘한다. 내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딱 뭔가 배려를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연애를 오래 했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안정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딱 그 다가오는 방식이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연애에도 지금 당장 연애가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호감이 확 커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는 좀 선이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분명히 서로 감정이 있다는 거 아는데 미묘한 채로 그런 미묘한 기류를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좀 자기만의 선이 분명하고 개인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특히 내향형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애를 현재 당장 원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썸을 타고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는 데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도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통한다, 우리가 서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감만 있다면 두 분은 완전히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이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속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올지를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거 확실한데, 그리고 다가오는 건 확실한데, 이 사람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적, 딱 봤을 때 그냥 예쁘다, 매력있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타입인 거예요. 근데 잘 모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근데 취향이라서 끌린다. 약간 이런 모습이고, 오케이. 이 사람은 새롭게 연애를 시작해보고 싶어 한다. 분명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뭔가 이 사람 좀, 확실히 막 플러팅을 잘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 만났다면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누군가를 좋아해 하면은 딱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숙함은 없는 사람이다. 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뭐야 샌님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다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맞습니다. 확실히 호감이 있어요. 근데 다가오는 방식이 좀 답답할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이 분명히 진짜 약간 인프피나 인팁 같은 느낌이 나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상대방을 여러분들한테 플러팅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플러팅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라고 결정을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진행 중인데도.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장애물로 보인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너무나 간접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일단 여유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어 라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그래?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라는 그 태도만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좀 여유를 가지고 보면은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해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상대방의 의중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좀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확신이 서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면 된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딱 그런 포인트가 올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구나. 이 사람 나랑 잘해보고 싶은 게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시작하자라고 하면 된대요. 그러면 연애가 시작돼요. 상대방은 좀 그게 부족해요. 분명히 좀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치도 있고 매력도 있는 사람인데 연애에만 대해서는 좀 쑥맥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본인이 시작할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시작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딱 연애가 시작이 되면 뭔가 한눈 팔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내 사람한테 집중하고 이 사람한테 충실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귀기만 한다면 좀 결혼까지 책임감 있게 관계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시작하는 게 본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어, 그러네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확실히 좀 장기 연애에 강한 타입으로 보입니다. 좀 숨겨진 원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 가지고 너무 상대방을 욕심내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다. 누구 서로 하나 뭐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니라 되게 잘만의 짝이에요. 이 사람한테 또 휘둘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잘 지낼 수 있는지 봐야겠어. 딱 이 정도 태도만 유지하시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사원분들 딱 연인 카드도 나왔고 모든 게 좋은 신호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